안녕하세요, 제이슨입니다. 오늘은 메이커스 어학원에서 진행하는 유사코 수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올림피아드죠. 그 IOI라고 해서 정보 올림피아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저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랑 통계학을 이제 메이커스 어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유사코가 어떤 건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이제 어머님들 또는 학생들이 흔히 잘 모르는 것들 위주로 좀 요약해서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데, 이거의 그 기본적인 지금 방향은, 그러니까 프레젠테이션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유사코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충분하지는 않아요. 5분 가지고 이거를 어느 정도, 얼마나 이거를 깊게 갈 수 있는지는 뭐 당연히 5분 안에는 그게 하기 힘든 거겠죠. 그런데, 그거와는 별도로 유사코가 어떤 건지 아이디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게 뭐다? 이게 어떤 데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로드가 들어가는가? 내가 어느 정도 힘들 것인가? 이거를 알면은 어느 정도 설명은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유사코가 어떤 거냐면은 컴페티티브 프로그래밍이에요. 다시 말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내가 그 여유 시간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그냥 생각을 해가면서 공부를 해가면서 배우는 게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읽고 그 문제를 순간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내는 거. 그게 이제 컴페티티브 프로그래밍이에요. 제한된 시간이 뭐 그렇게 모자라진 않아요. 사실은 뭐 3시간, 4시간 이렇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풀기가 문제도 한 3개, 굉장히 수는 적어요. 그렇지만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은 사고를 요구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난이도가 꽤 있는 편이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힘들어요. 일단 컴페티티브 프로그래밍, 올림피아드 준비 딱 듣기만 해도 굉장히 챌린징하죠. 그런데 하다 보면은 사실 이게 그레이딩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너무 어려운 수준에서 거기서 계속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조금 쉬운 문제들, 그 다음에 다음 어려운 문제들, 최종적으로 아주 끝판왕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단계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게 이제 실버 디비전, 골드 디비전, 플래티넘 디비전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 실버 디비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누구나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라고 보면 되겠어요. 하지만 이제 골드랑 플래티넘까지 올라가려면은 공부를 하는 것도 공부하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은 소질이 조금 있어야 돼요. 이렇게 조금 네이티브한 코딩 그가 머릿속에 코딩이 어느 정도 되는 학생들이 이거를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1년에 겨울에 진행이 되고, 1년에 3번 대회가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접근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long weekend, 그 금요일에서부터 월요일까지 한 일주일, 아니 일주일이 아니라 한 4일 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때 내가 시간을 시작을 하고 정해놓고 그때 연속적으로 풀기만 하면 돼요. 물론 멈췄다가 돌아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을 하면 이제 타이머가 끝나는데, 타이머가 끝까지 가는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이게 여유 있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문제를 접한 다음에 푸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가지고 요즘에는 그 딱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 그 시간을 딱 시작을 해서 어느 시간 프레임 안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딱 그때 맞추는 학생들에 한해서 서티피켓을 따로 줘요. 근데 그거는 실버에는 해당이 없어요. 이제 골드랑 플래티넘 쪽에서만 그걸 적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겠다. 그냥 나는 이거를 해보고 싶다. 코딩이 조금 난 코딩을 좋아하는데 APCSA에서 자바를 해봤더니 너무 밋밋하다. 이런 학생들이면 아주 좋아요, 하기가. 그리고 그 이공계 쪽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거의 이거는 필수적으로 거쳐간다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아요. 3 더하기 1회라는 건 뭐냐면은 3회는 첫 해, 1월, 2월에 있는 세계 시험은, 세계 대회는 난이도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조금 쉬운 편이고, 3월에는 그 세계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학생들이 이제 챌린지를 할 수 있는 조금 어려운 문제를 조금 시간도 더 많이 주고, 그래서 그거를 US 오픈이라고 해요. US 오픈까지 가면은 여러분들이 디비전을 업시키기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1월, 2월에 거의 게임이 그때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야 돼요. 자, 유사코에서는 사용 언어는 딱히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학생들이 CNC++를 하고 있고 자바나 파이썬으로 해도 괜찮긴 한데 속도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그게 요율 조절하는 게 상당히 그 좀 애매해요. 그래서 야, 자바나 파이썬도 좋긴 한데 CNC++가 주종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APCS를 했다면은 자바랑 C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차이점도 있지만 마이그레이션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조금 고생을 하는데 파이썬으로 그냥 접근을 해도 실버 정도는 크게 문제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강의 자체는 C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describe 하는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의 언어가 나는 자바밖에 못하겠다. 이런 자바를 해도 상관없어요. 숙제나 이런 것은 내가 자바나 파이썬, C 어느 언어로 제출을 해도 다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돌아가면 하는데요. 그죠? 난이도는 상당히 어려운 편이고 아까 말했듯이 그 다음에 준비 기간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1년 정도 공부를 해야 되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1년 내내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집중해서 어느 그 타임프레임 안에 집중해서 공부하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여름방학 때 말고는 이거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실질적으로는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력이 아주 출중하다 그러면은 여름방학 때 안 들어도 가을에 한 예가 있기는 한데 그건 좀 드문 케이스고 여러분들이 여름을 놓치면은 사실은 그 해는 대회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가 힘들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름 때 충실히 기초를 만들어 놔야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름에 이제 그 강의는 그래서 이제 C, N, C++로 진행을 하는데 알고리즘 설명이기 때문에 꼭 언어가 C, C++를 반드시 안 해도 상관없기는 해요. 이게 하는 게 좋기는 해. 그래서 왜냐하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최적화된 언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빠르고 굉장히 간결하고 문제를 이걸로 풀어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소스도 여러분들이 모를 경우에 찾아볼 수 있는 소스도 많고 이런 거죠. 하지만 언어적인 프로피션시만으로 이거를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언어는 기본이고 그 언어를 어느 정도 다룰 수 있게 되면은 언어를 기계하는 것보다는 자료 구조 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자료 구조란 건 뭐냐면은 데이터를 저장을 할 때 어떤 형식으로 리니어하게 어레이라든지 리스트처럼 하나 있고 그 다음 거 있고 그 다음 거 있고 1번, 2번, 3번, 4번 이런 게 리니어 구조거든요. 그래서 리니어 구조를 먼저 접해 봤기도 하고 그게 쉽기 때문에 리니어 구조로 먼저 시작을 해요.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차원적으로 tree라든지 아니면 graph라든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리니어하지 않은 넌리니어한 그런 자료 구조까지도 이해를 해야지 제대로 이제 공부를 했다고 볼 수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자료 구조를 어느 정도 숙지하게 되면은 problem solving algorithm approach들을 배워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named approach들이 있어요. 이름이 있는 멋있죠. complete search. 이거는 complete search를 적용하면 된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complete search라든지 simulation이라는 것은 거의 그 기본적인 brute forcing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어프로치를 배우고 조금 더 특화해서 greedy라든지 dynamic programming, recursive search 이런 것들은 tree랑 graph를 하기 위해서 필수인 것도 있고 dynamic programming 같은 경우는 recursion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소화해서 굉장히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competitive programming에 적화된 그런 최적화된 그런 이론들을 배우고 이제 습득하도록 그 강의를 구성을 했어요. 이게 돼야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하기 전에는 문제를 갖다 놔도 못 풀어요. 그래서 여름방학 적어도 유사과 문제를 조금이라도 풀려고 노력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자. 그게 이제 목표가 되겠어요. 맛보기 문제풀이 가져왔는데 이거 하다 보면 또 시간이 한참 갈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여기서 하기는 좀 힘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피보나치 프로블럼이라는 건 뭐냐면은 피보나치 수열이 있잖아요. 그 수열을 원래는 리커시브하지 않게 이트레이티브하게 풀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리커시브한 그 방식으로 풀면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단점이 뭐냐면은 한 항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 전항과 전전항을 가져오기 때문에 리커전을 하게 되면은 한 번 리커시브 콜을 할 때마다 두 배로 늘어나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키는 게 한 10번만 불러도 2의 10승이니까 1024번 그 펑션 콜이 일어나고 20배가 되면 1000의 1000배, 즉 1 million times를 리커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시스템 리소스도 많이 잡았고 느려요. 느린 거는 치명적이에요. 이 CP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으로 어떻게 가속화하는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뭔가 신기하겠는데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뭐냐면 뭐
말은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그게 별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리커션을 할 때 리커시브 콜을 하지 말고 먼저 테이블에다 룩업을 해가지고 그 테이블에 참조를 해서 이미 이게 예전에 계산된 결과가 있다. 그럼 그거를 바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속화하는 거죠. 그래서 리커션이 발생을 하면은 어떤 때는 리커션이 되다가 하는 도중에 이건 이미 계산했었어 옛날에. 그러면 그거를 바로 계산 결과가 가져오기 때문에 굉장히 속도가 빨라지죠. 요런 토픽들이 여러분 들었을 때 이게 재밌을 것 같다. 그러면은 그냥 들어오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세션 1, 2로 나눠가지고 두 개는 동일하고 두 개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가끔 하다가 그런 분들도 계세요. 두 개 다 들으면 더 잘하나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뭐 한 번 듣고 뭐 그 다시 듣고 싶으면 두 번째 들어도 되는데 다음 쪽에는 한 번 듣고 그걸 다 소화해내고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그런 강의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좀 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이사코 관심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보아서 재밌게 공부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럼 수업 시간에 봐요.